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배신감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식한테 특히 아들한테 배신감 느꼈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60 중반의 주부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게 상당히 많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0 초반의 어머니셨어요. 아들이 공부를 영 안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많이 실랑이를 하죠. 공부해라. 그럼 아들은 한다고 그래놓고는 공부를 영 안 하고 성적은 뭐 별로 안 나오고. 근데 바뀌는 모습은 안 보이고 어머니가 아주 애가 많이 타서 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뭐 밀고 땡기고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해서 집착한다 그럴까? 그런 자세는 조금 벗어났는데 그래도 역시 엄마는 아들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거냐?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그 아들이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근데 시험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도저히 성적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한 그런 어떤 전공 과목이죠.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야 너는 거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은 학교 선생님하고 다 상의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어떡합니까 엄마가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 며칠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알고 보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가 다니는 이제 한 살 위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다니는 학과에 이 아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엄마를 이제 속인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선생님하고 상의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말을 듣고 글로 가? 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아들의 어떤 진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정도의 좀 선을 넘어서 아들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들어간 듯한 그래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억울하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여자친구 영향을 받아갖고 엄마를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감정에 빠져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자식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식은 부모하고는 정서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렇다고 뭐 원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밀착했던 심바이오시스 그러죠. 공생적인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나하고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나면 조금씩 구분을 하기 시작해서 만 3년 지나면 separation individuation 그럽니다. 분리 개별화. 그래서 엄마하고의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만 3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심리적인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는 아이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을 일구어 가는 거죠.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다 얘기하던 그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점점 엄마하고 사이에는 비밀이 생기면서
친구하고서에는 비밀이 없어지는, 특히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제는 옛날 어렸을 때 모습하고 많이 다르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상당히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짝꿍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분가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분가죠. 독립해 나가고. 그런데 이 이제 관심이 조금 심해서 집착이 되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자식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글쎄요, 그건 우울하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게 집착이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조금 이제 나름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잘 맞으면 그건 이제 소위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아들이에요. 60대 중반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이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참 나하고 가깝대요. 엄마를 아주 최고로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한 뭐 5, 6개월 정도 된 아들이에요. 먼 지방에 사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오늘 합방해도 돼?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요새 허리 아프잖아. 오늘은 너 그건 좀 아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과도하게 자식하고의 관계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네.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또 뭐 지나치게 밀착이 아직까지 그 공생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주부께서 오셔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양이 있는 그런 분이라 그럴까요? 남편도 아주 영구적으로 이제 주음자는 분이세요. 남편도 같이 오신 적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서 아주 뭐 사이도 좋고 모든 걸 남편이 맡겨놓고, 그래서 부인은 진짜 남편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 다 나를 뭐라 그럴까요? 협조해준다 그럴까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한테 뭘 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돈이 없었대요. 봉급받아갖고 생활하는데 많은 남자들이 그게 좀 우울을 범해요. 자기가 갖다 준 생각만 하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진짜 표시나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건 생각을 못해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실은 그렇게 돈이 없다 그랬더니 굉장히 차갑게 자기를 대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뭐했냐? 그러면서 그 뒤로는 굉장히 차가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나를 진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그러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점점 지나친 관심에서부터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좀 덜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라면 부부는 진짜 자세한 부분까지 서로 관심을 갖고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알아서 좀 돕고, 이런 관계로 점점 좀 가까워지는 인간 관계가 아닐까. 그게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은 건강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상대방은 깊은 소외감 내지는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경험해서 글쎄요, 자식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나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나의 자식이 또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는 배우자가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배신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